강동구에 둔촌 주공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잔금을 못 채워서 난리랍니다. 전세를 준다 해도 잔금이 부족하답니다. 왜냐? 대출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. 뭐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둔촌 주공 살리기 하느라 너무 무리하게 이제 부동산 경기 뭐 각종 규제 같은 것들을 다 풀어줘 버리면서 이 사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. 2024년 뭐 10월인가요? 11월인가요? 뭐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제 좀 이제 상황이 좀 꼬이게 됐죠.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엄청 부추겼었는데 실제로 주담대 대출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하고 봤더니 주담대 뭐 한 32조쯤에 알고 봤더니 한 28조가 정부에서 그 정책 지원 자금 뭐 이쪽으로 이제 대출을 해준 거더라고요. 결국에는 정부가 대출을 조장했다라는 이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심상치 않은 거죠. 정부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대출 내게끔 조장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뭐 민간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되게 문제인 양 이제 분위기를 또 몰아가고 있고 참 이제 희한한 거죠.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. 뭔가 잘못된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. 결국은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하든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움직였던 이들이 되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.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기까지 그동안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놔뒀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뭐 금융권들하고 건설업계 하고 사실상 합작으로 사기를 친 거다라고 봐도 그렇게 심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부동산 공화국에 부동산 불패만 부르짖다 보니 이 판단력이 좀 흐려진 이들이 너무 많은 투기를 한 거죠. 특히나 이제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출을 많이 하고 집을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. 세 채, 다섯 채, 일곱 채, 뭐 그 이상을 사들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제 미래는 이미 예견이 돼 있습니다. 이제 죽을 때까지 허덕이면서 빚 갚으며 이자 내며 살고 또한 그들의 자식들까지 아마 그 우울하고 이제 처절한 삶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죠. 뭐 600만 명, 금융당 600만 명, 다중 채무자들, 다주택자들, 뭐 그들 중에서 이미 바로 이제 몰락할 이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뭐 다주택자, 다중 채무자들 600만 명이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의 국민 5,500만 명 치면 대략 10명 중에 1명 꼴이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가족들, 부모, 자식 뭐 이렇게 따지면은 한 4명 중에 1명 4명 이제 가족이 한 3인, 4인 가구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그 무리하게 투기해서 몰락할 사람들이 가족들 중에 이제 서너 명 중에 1명 이제 뭐 3, 4인 가족 중에 1명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? 한 4, 5명 중에 한 4명 중에 1명이 이제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몰락하는 사람이다. 혹은 무리하게 빚내서 몰락하는 사람의 가족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. 생각보다 많은 숫자다라는 겁니다. 뭐 절대적인 이제 개개인으로 따져봤을 때는 10명 중에 1명이다. 10%다.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.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울분에 차 있고 다른 사람들 보면 공격적이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되게 좀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좀 진정시킬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하는 거죠. 왜 삶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울분에 차 있고 남들에게 뭔가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남들이 싫고 이래저래 불만이 불평이 세상에 대한 뭐 부조리 같은 것들을 느낀다 이러면서 자신이 한 행동을 사회로
이제 탓하고, 나라를 탓하고, 지역을 탓하고, 부모를 탓하고,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험악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는 최근에도 뭐 대한민국이 되게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을 보면 시궁창이고요. 지금 뭐 의료 관련해 가지고 의료 체계를 다 거의 초토화시켰고 응급실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엉망이고 경기 최악이고 뭐 오죽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 계엄령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도 나오고 좀 많이 비정상이죠.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아직 윤석열 정부가 2년 8개월, 2년 9개월 남았다라는 그 현실이 더 우리를 뭐 숨막히게 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답답한 거죠.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계속 뭐 조작하고 해서 되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사실상 호가만 뻥튀기 되어 있고 거래는 안 되고 있고 분양시장에서 분양 뭐 서울 기준에 14억 15억에 분양하겠다라고 하는데 미친 것들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죠.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전국민 뭐 빚쟁이 만들기 뭐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그 부동산 거품 일으키기가 너무 이제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서민들의 삶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뭐 부자도 아닌 것들이 부자인 것처럼 아우디 벤츠 뭐 포르쉐 끌고 다니고 렌지로버 끌고 다니고 이제 개막장 시설 벌렸었다라는 것.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제 그런 이제 군더더기 거품 허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험난해지고 더 엉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고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는 거 말고는 길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앞으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고 사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둔촌주공 잔금 마련이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제 왜 나오는지 그 뉴스의 메시지가 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쉽게 이제 빚내 가지고 부동산 사서 뻥튀기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기대 자체는 그냥 버리는 게 좋다. 그리고 무리하게 빚내지 말고 자기 분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. 함부로 까불어대다가 나불나불거리다가 인생이 이제 엉망이 되는 경우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고 조심하며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네 삶이 앞으로 더 험악해지고 더 이제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니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